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강북의 삼성역, 청량리역 인접 지역 중에 개발 예정지인 전농 9구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을 살펴보고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제가 한번 이 추운 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청량리역이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개발지들이 다 있어요. 답신리 뉴타운, 용두동 상업지역 개발되는 곳들, 제규동 청량리 일대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미주아파트, 그리고 청량리역의 뒤편, 그러니까 미주아파트의 건너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전농 9구역이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한번 해제가 되고요, 다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농 9구역에 대한 고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자, 전농동 103번지 일대 행위 제한 2019년 1월 3일 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신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과 시장에서는,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러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019년 1월 10일 날 전농 9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공고, 그러니까는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공람 공고를 한 거예요. 건축허가 제안을 하고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행위 제한 구역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쪽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쪽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청량리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청량리역의 우측 상단부에 있는 부분이 지금 행위 제한이 돼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정비구역 기타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좀 구마다 좀 다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정비구역이 아닌 기타 해놓고 가로 해놓고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예정구역이다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러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역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정면에서 이제 볼 때 청량리역 광장 주변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제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파트들 막 짓고 있고요. 롯데아파트, 뭐 한양수자인 이런 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이 광장은 굉장히 번화한데 이 뒤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농 9구역은 실제로 가보면은 약간 그 느낌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량리역 광장에서 제가 그 위로 올라갈 건데, 한번 청량리역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라 전농 9구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일단은 입지 자체는 청량리역과 붙어있는 곳이니까는 청량리역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지기는 하죠. 근데 지도로 보면은 청량리역 뒤에 있어서 뭐 굉장히 어떤 접근성이 좋다, 뭐 청량리역을 바로 신호등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지금 보이는 게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쪽이고요. 요 지금 고가를 타면 백화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백화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백화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한테는 손짓도 안 하죠. 그쵸? 오토바이 백화점 못 가니? 자, 그 백화점을 가지 않고 이렇게 고가를 넘어가면은 지금 또 다른 이런 청량리역 뒤편 동네가 나와요. 자, 이 청량리 뒤편 동네가 나오는데 지금 좌측편, 제가 보고 있는 이 좌측편 동네가 전농 9구역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농 9구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면에는 철길이고, 철길 옆에 있는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국철 옆에 붙어 있는 블럭인데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죠. 노후된 건물들이고, 여기가 이제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서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한번 해제가 됐었어요. 한번 해제가 되다 보니까는 그 틈을 타서 굉장히 많은 신축 건물들이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는 신축 건물들과 오래된 건물들끼리의
약간의 어떤 마찰도 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대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신축 건물이 있는 곳, 자, 전농동 126-28, 여기는 예전에 구역 지정이 될 때는 빠졌던 곳인데 요번에 다시 구역 지정 경계를 새로 정하면서 포함을 시키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신축 건물들이 조합원이 되지 않겠냐,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 2010년 7월 15일부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어떤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진짜 옛날에는 진짜 전농동 하면은 참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런 곳이 황골탈퇴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요. 현재는 건축 허가 제한, 정비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신축 건물들도 있습니다. 신축 건물들이 참 이렇게 들어와요. 정비 예정 구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눈이 보여서 신축 건물이 많아서 조합원 지분 쪼개기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보였을 때가 더 위험했죠. 안 보였을 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렇게 짓지 않아도 조합원을 여러 명으로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이 가능할 때, 눈에는 짓는 게 안 보이지만 그때가 사실은 더 위험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분 쪼개기를 못하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를 못하게 해놓으니까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를 하다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지분 쪼개기를 했으니까 다가구에서 다세대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조금은 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축을 하는 곳이 옛날 재개발 구역보다 지분 쪼개기는 덜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참 재개발 구역에 저런 신축 건물들이 있는 거는 눈에 거슬리기는 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뭐 이름도 잘 지어놨네. 멘토하우스래네요. 멘토하우스가 앞에 신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노후가 돼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 뭐 노후도는 지금 신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노후도 60% 맞추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 옛날에 등짐 지고 와서 집 지었던 것 같아요. 저 오토바이 지금 겨우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만한 차도 없을 뿐더러, 야, 벽돌 다 날라가지고 지은 거죠. 이 뭐야, 차가 한 대 막고 있는데 갈 수 있겠죠? 이거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야. 자,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 자,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 9구역 현장은 좀 이따 마무리하고요,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농 9구역 127에 53, 그러니까 전농동 127에 53 앞에 서 있어요. 53번지 앞에 서 있고, 요 라인까지가 지금 구역 경계이고요. 이쪽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 어떤 단지의 모형상 뭐 다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전농 9구역은 다 둘러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에서 빠진 것들은 이미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빠진 것들도 뭐 포함되지 않겠냐 하면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발상들은 좀 위험해요. 꼭 이렇게 구역 옆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 붙어 있는 거, 결국에는 구역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왕 구입을 하신다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신축과 구옥들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부동산 가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신축이 거의 한 80%고 괜찮은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 지금 구역 지정 신청만 들어간 상태라서, 네. 이게 이제 조합 설립 때고 네. 조합 정관이나 기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라서. 제가 듣고 온 거는 신축이 많아서 준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축이 동의를 안 하면 여기가 조합 설립 자체가 75% 받아야 되는데, 예. 75%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면 사요? 푸른 같은 경우는 제 최저 금액이 지금 제일 싸게 나와 있는 게 4억 8천에 나왔는데, 전세 2억 하는데도 2억 8천 정도 있어요. 2억 8천, 4억 8천. 지금 제일 싼 게 2억 8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지 몇 평이에요? 신축 같은 경우는 한 5.5평? 5.3평, 5.5평 다 이래요. 그럼 얼마요? 조정은 한 9평? 9천 되는 거네? 그렇죠. 기분을 따지면.
2억 8천 있어야 된다. 쓰리룸은 한 3억 9천. 내 돈이 3억 9천 있어야 돼요. 전세 끼고 사는데 2억 8천, 3억 9천, 그러니까 3억 4억 있어야 되는 거네. 네. 3, 4억 정도 있어요. 3, 4억은 있어야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뭐 가가고 5, 6억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날이 추워서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바람 안 들어가는 바지를 입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들어갔다 왔고요. 부동산 들어갔더니 일단은 전농 9구역에서는 투룸은 3억 정도, 그리고 쓰리룸은 한 4억 정도 있어야 되고, 저보고 다가구 같은 건 안 되겠죠. 5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제가 복장이 아마 이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투자 금액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뒤에가 지금 보이는 건물이 롯데백화점이 있고, 저기가 청량리역이고요. 이 고가부터 지금 이 왼쪽 편이 이제 전농 9구역이 시작되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봤더니 좀 반신반하는데, 약간 도전적인 투자자면은 접근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오늘 전농 9구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거나 또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꼭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